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멀티모달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일반적인 수학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나 비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살펴보고,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텍스트, 비전, 이런 것들을 따로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버트 트랜스포머 쓴다고 했었고, 이미지도 결국 레지넷 또는 이제 최근에는 VAT 계열이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이미지는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텍스트랑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들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멀티모달 머신러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냥 멀티모달 러닝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에 멀티모달 러닝 또는 멀티모달 머신러닝은 결국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루게 될 것인가, 잘 고려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멀티모달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모달이 정말 여러 개인 거. 즉, 여러분,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생각하시면 모달이 몇 개인가요? 하나죠. 유니모달이죠, 유니모달. 자, 근데 가우시안 분포를 더합니다. 여러 개. 더합니다. 그죠? 이렇게 더한다고 할게요. 가우시안 분포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모달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멀티 모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을 더한다. 그럼 얘는 무슨 분포죠? 랜덤하게 우리가 이제 서로 여기 xi들은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가우시안 분포에서 뽑혔어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뭐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을 더하면 뭐죠? 이거 가우시안 분포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따릅니다. 가우시안 분포. 여전히 가우시안 분포.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평균은 더해주고 분산도 더해주고 이제 n으로 나눠주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을 지금 더한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가우시안 분포 자체를 지금 서메이션 해준 겁니다. 가우시안 분포 자체를. 그죠? 두 개가 다르다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더해봤자 가우시안이니까 유니모달이에요. 여기서는 가우시안 분포를 그 자체를 더하는 거야. 믹스하는 거야, 믹스. 0.7 곱하기 가우시안 0,1 더하기 0.1 곱하기 가우시안의 5,2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예요. 정말로. 분포 자체를. 그러면은 얘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냐?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여기 여러 개의 모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우시안 분포는 유니모달입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특정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을 더하는 것과 그 다음에 특정 분포 자체를 더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결은 됩니다. 여기서 두 랜덤 베리어블을 더하면은 그게 이제 분포에서는 이제 컨볼루션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분포 자체를 더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긴 합니다. 자, 멀티모달 얘기다가 제 거기까지 갔는데요. 멀티모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의 모달리티가 여러 개인 거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데이터의 소스가 여러 개인 거. 데이터의 소스가 여러 개인 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비전, 이미지, 스피치 데이터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싶다. 멀티모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호모지니어스 모달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여러 장인 거, 뭐 또는 텍스트가 여러 장인 거, 그렇죠? 근데 헤테로지니어스 모달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있는 거라든지 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멀티모달과 관련된 머신러닝이 굉장히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텍스트에 대한 이제 연구 및 성능이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최근 18년에 버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GPT랑 버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최근 3단계가 굉장한 급격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지넷을 이제 우리가 갈고 닦아서 그죠? 그다음에 VIT 계열도 있었고 아니면 레지넷을 갈고 닦아서 이제 우리가 컨버트 엑스트라는 것도 앞에서 봤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뭐 못하는 태스크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좀 성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가 뭘 가야 될까?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즉, 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사람이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를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뭐 저는 잘 못 그립니다, 그림을. 하지만 이제 뭐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미 텍스트 인풋 받으면 뭐 이미지 그림도 만들어내고, 그죠? 그 이미지와 가장 어울리는 뭐 음악을 한번 추천해봐라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뭐 추천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음식을 한번 요리해봐라. 그것도 다 요리해주고, 그죠? 굉장히 뭐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인풋을 다 받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아웃풋을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멀티모달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스크도 다 잘하는 멀티태스크도 되고 그죠? 그럼 인풋도 멀티모달이고 아웃풋도 멀티모달이 되고 결국 그걸 저희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멀티모달 즉 결국 저희도 이제 이런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진 알고리즘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다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멀티모달 러닝이 지금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멀티모달 CMU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이렇게 멀티모달 머신러닝이 그냥 하나의 강좌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강좌에서 뭐 15주차, 16주차까지 해서 멀티모달 러닝을 다루고 있고요. 뭐 저희는 애초에 과목 이름이 딥러닝이다 보니까 멀티모달 러닝 자체는 이번 한 주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중요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멀티모달 러닝으로 이제 뭐 한 학기를 다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지금 5월 13일 그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뭐 트위터를 보다가 캡처한 건데요. 이제 트위터에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트위터 머신러닝 리서처가 남긴 트위터에 남긴 글인데 구글과 딥마인드가 지난 5년이 아니라 5주입니다. 지난 5주간 한 일을 네, 지금 오늘 수업하는 날짜가 5월 16일인데 3일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5주간 구글과 딥마인드가 공개한 것들입니다. 자, 친칠라라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 그 복화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퀀스 길이가 긴 모델을 시퀀스가 긴 인풋을 다룰 수 있는 이제 그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친칠라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요. 그죠? 친칠라 배우진 않고 우리는 이제 그 PALM은 배웠습니다. 그죠?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은 배웠고. 자, 친칠라를 공개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540빌리언이니까 5,400억 개 파라미터죠. 얘는 700억 개 파라미터. 뭐 얘도 크긴 하지만 얘가 거의 그래도 뭐 지금 8배 크지 않습니까?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링. 지금 아마 현존하는 이제 뭐 메가트론 LM과 이제 얘와 이제 가장 현존하는 이제 투탑 파라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를 또 공개했다. 그리고 멀티모달과 관련해서는 플라밍고라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다룰 수 있는 플라밍고를 이제 공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토라는 이제 제너럴 AI 인텔리전스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알고리즘보다는 이것들의 기반이 되는 이제 뭐 클립이라든지 그런 멀티모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지난 5주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또 결과물들이 공개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멀티모달 러닝 넘어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말 그대로 뭐 자가 지도 학습, 그죠? 자가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지도해서 학습한다. 자율학습을 하는 거죠. 자율학습하는 건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슈퍼바이스 러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셀프 슈퍼가 있죠. 지금 셀숲이 있습니다. 그럼 슈퍼바이스 러닝은 레이블이 주어지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스는 레이블이 안 주어지는 거고, 그죠? 근데 셀프 슈퍼바이스는 레이블이 없어요. 언슈퍼바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상의 레이블을 만듭니다. 가상의 태스크를 만들어요. 가상의 레이블을 만들어요. 가상의 레이블. 그리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수능 시험장에 갔습니다. 뭐 수능 시험장 갔어요. 뭐 어디 뭐 시험장 갔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수능 시험이든 아니면 뭐 리트 시험이든 갔습니다. 자, 가서 여러분이 문제를 봐요. 일단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 문제집 풀고 가죠. 그죠? 문제집 풀고 뒤에 있는 답지랑 비교해서 가죠. 이거는 여러분 슈퍼바이스 러닝이죠. 근데 시험장 갔어. 시험장에 답지 있습니까? 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험장에는 답지가 없습니다. 문제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인 거죠. 그냥 풉니다. 그죠? 근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우리가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문제를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지문이 있다고 할 때 국어 지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막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국어 지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럼 마치 버트 학습하는 것처럼 국어 지문에서 그냥 단어 빵꾸 뚫어놓고 아 여기에 들어올 단어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학습하긴 하는 거죠. 정말 얘가 뭐 여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답지는 원래 주어진 거에서 우리가 가상으로 답을 만든 거니까. 그죠? 답은 주어지는 거고. 버트가 이제 한 가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버트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즉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 마스크 자리에 뭐가 올지 예측하는 태스크도 있었고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그 다음 올 단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단어가 연속된 단어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태스크. 우리에게 이렇게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을 때 이 위키피디아 문서에 대한 아무런 레이블이 없어도 우리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연속이다. 아니다. 그렇게 레이블 스스로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아시겠죠? 자,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가 흔하죠. 그죠? 우리가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게 가장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을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방식입니다. 사실 뭐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가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나이브 베이즈 같은 경우도 뭐 나이브 베이즈는 뭐 딱히 파라미터 학습이 없으면 이제 파라미터가 없으면 학습이 없으니까 일단 제외하면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이 주어져 있다 가정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걸 써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슈퍼바이스 러닝 좋은데, 알겠어, 좋은데,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굉장히 수많은 레이블이 필요할 거예요. 굉장히 수많은 레이블이 필요할 거고, 지조학습을 한다고 하면, 그죠? 굉장히 우리가 뭐 학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레이블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종류의 뭐 새 종류가 뭐 어디 뭐 남극에서 발견됐다 그러면은 거기 또 레이블 어떻게든 뭐 붙여야 되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수많은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레이블 업데이트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은 레이블을 어떻게 하기 좀 애매할 때도 사실 많아요 그죠 뭐 당장 그냥 이미지 레이블만 하더라도 만약에 뭐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뭐라고 레이블해야 돼요? 산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레이블을 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이제 뭐 그 얀 루큰 그 CNN 컨볼루션 뉴럴 넷을 만드신 이제 그
얄루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가 이제 얄루큰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유망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는 수많은 레이블이 없어요. 구축하기 수많은 레이블을 구축하기 너무 익스펜시브하고 레이블을 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혹자는 또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교수님, 사람은 레이블이 몇 장 없어도 학습하고 잘하잖아요. 사람은 그냥 뭐 새 몇 장 보여주고 새 이미지 한 장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새인지 고양인지 다 맞추잖아요. 사람은. 그죠? 사람은 뭐 새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 이게 새야 이렇게 생긴 게 새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 한 장만 보고도 아 얘가 새구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양이처럼 생긴 거랑 뭐 새처럼 생긴 거랑 뭐 비교해가지고 뭐가 새게 물어보면은 얘라고 맞추겠죠. 사람은. 새를 처음 본 사람도. 뭐 아기도 이제 결국 이제 일부 아기도 이제 조금만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뭐 사물도 잘 구분하고 그죠. 사람은 되는데 왜 뭐 너네는 머신러닝은 안 돼서 또 이런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거 하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뭐 그거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는 이게 뭐 저는 뭐 생물이나 뭐 뇌과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쪽에 전문성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뭐 수억 년 동안 결국에 진화되어 온 결과물 아니냐, 우리라는 것은. 그죠? 우리라는 것은 우리라는 지능이 탄생한 시점을 우리가 0살 딱, 그죠? 우리의 그 부모님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만 학습해서 잘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시간의, 영겁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된 것이다라고 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이제 뭐 나중에 뇌과학자분을 만나면 한번 여쭤보시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한 가지 가장 유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자, 그럼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버트 같은 거를 이제 학습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두 개가 이제 NSP로 두 개가 이제 뭐 같은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 이런 테스트를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고 가상 레이블 만들어서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일렉트라도 있었죠. 일렉트라도 결국 이제 어떤 단어가 우리가 주어진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일부러 마스킹 씌워놓고 그다음에 가상의 단어로 생성 또는 바꿔치기 해서 그다음에 일렉트라한테 주면 일렉트라는 어떤 단어가 원래 있던 단어고 어떤 단어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진 단어인지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계속 태스크를 만들어준 거죠. 레이블을. 그죠? 그거를 이제 오케이. NLP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배워온 거예요. NLP에 대해서는.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NLP 쪽에서는 이제 워드 벡터, 뭐 15 같은 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자연 처리 강의가 열리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던 게 한 14년도.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쪽에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그 레지넷 같은 거, 그 아니면 VCG넷 같은 거, 이미지넷에 대해서 레이블 달려있는 거에 대해서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뭐 빡세게 시킨 겁니다. 그죠? 15, 한 16, 이때 뭐 VCG 쪽, 아니면 레지넷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8년쯤 되니까 딱 버트가 나온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상의 태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프리트레인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쯤에 비전 쪽에서 그래? 그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로 프리트레인 시키고 있었는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프리트레인 시켜볼까? 라는 거죠.
그거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모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모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모멘텀 컨트라스트의 약자입니다. 모코. MOCO. 그죠? 자, 얘를 한번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지가 여기 XQ랑 XK가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지. 이미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고양이 이미지가 있어요. 고양이 이미지.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 이미지를 우리가 오그멘테이션 시킬 수 있겠죠.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블러를 줄 수도 있겠죠. 오그멘테이션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자, 하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뉴런넷을 통과시켜요. 통과시킵니다. 얘랑 얘는 뭐 같아도 되지만 보통 이제 다른 뉴런넷. 그러니까 똑같은 레지넷이라고 하더라도 그 랜덤 이니셜라이즈가 다르게 된 거. 얘 따로 학습, 얘 따로 학습되는 거로 생각하세요. 자, 같은 하나의 이미지가 오그멘테이션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오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다른 뉴런넷 거쳐서 Q랑 K가 나와요. 그러면 두 개의 시밀러리티, 자, 이건 벡터로 나옵니다. 이렇게 벡터로. 그러면 두 개의 시밀러리티가 크도록 만듭니다. 왜? 두 개는 원래 같은 이미지였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 고양이만 넣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넣었어요. 이렇게 강아지도.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고양이 1, 강아지, 고양이 하나, 강아지 하나. 여기서도 고양이 하나, 강아지 하나 갖고 있겠죠. 이미지가 지금 두 장이 각각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고양이끼리는 가까워지도록, 강아지끼리는 가까워지도록. 그다음에 고양이랑 강아지 두 개를 다 포섭한 거는 작아지도록 만듭니다. 두 개는 다른 거니까. 즉 여기서는 이제 각 데이터 인스턴스를 딱 고양이 사진 하나가 하나의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변형시킨 거는 얘를 로테이션 시키거나 얘를 불러준 거는 하나의 같은 클래스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는 가까워지도록 같은 거니까 가까워지도록 얘가 커지도록 다 프로덕트 시뮬레이트가 가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고양이 사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고양이 사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다? 레이블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은 unsupervised learning 세팅이요.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이미지가 이렇게 막 여러 개 있는데 얘가 고양이고 얘가 강아지고 얘가 고양이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가 고양이고 얘가 같은 고양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가 하나의 클래스, 얘가 하나의 클래스, 얘가 하나의 클래스, 데이터 인스턴스 딱 이미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그멘테이션 시킨 것끼리는 거리가 가깝도록. 그다음에 여기서 오그멘테이션 시킨 거랑 다른 이미지에서 오그멘테이션 시킨 거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시밀러리티가 작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왼쪽 A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좀 기본적으로 잘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 아까 그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가 많아야 됩니다. 즉 아까 이제 고양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고양이 첫 번째 고양이 이미지 그다음에 뭐 두 번째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고 할게요. 두 개는 다른 클래스죠. 두 개는 다른 그죠? 다른 인스 데이터고 여기서는 다른 클래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가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샘플이에요. 왜 두 개는 멀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한 4,000개 이제 8,090, 4,000 이제 96개 아니면 이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려면은 굉장히 한 번에 많은 이미지가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배치 단위로 보통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모델이 너무 크면 또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못 넣어주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GPU 메모리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양이. 그래서 라지 스케일 모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못 넣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GPU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줄인다고 했죠. 32 이런 식으로 아니면 최대 256 버트 같은 거 학습할 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가 4096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의 네거티브 샘플이 4096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메모리 뱅크. 자, 메모리 뱅크는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을 미리 모아 놓습니다. 미리 모아놔요. 네거티브 샘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미지 여기서 뭐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오그멘테이션 해서 계속 이 모델을 통과시켰어야만 했죠. 계속 통과시켰어야만 했는데 그래야지 이제 K라는 게 나오고 그죠? 근데 이 통과시킬 때가 문제였습니다. 왜 얘를 굉장히 우리가 4096개 이런 식으로 라지 사이즈의 배치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데 모델도. 근데 이렇게 통과시켜 놓은 것들을 이 값을 그냥 미리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 벡터를. 이 벡터를 저장, K라는 이 벡터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K라는 벡터를 다 저장해 놔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때그때 샘플링만 해서 두 개 비교해가지고 얘만 학습하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메모리에 효율적이긴 하겠죠. 미리 다 그냥 벡터로만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벡터로만 그냥 꺼내가지고 쭉 그냥 다 프로덕트만 해주면 끝인 겁니다. 너무 간편해요. 근데 얘는 자 메모리 문제 자 효율적인 걸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로 오고 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똑같은 이미지를 이제 뭐 확대해서 봤을 때나 오그멘테이션 아니면 축소해서 봤을 때나 두 개가 같은 이미지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인코더는 계속 학습돼. 얘는 계속 학습되는 거예요. 얘는 계속 학습되는데 얘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야. 걔는. 얘는. 그죠? 얘는 정체되어 있어요. 그냥 과거에 한번 그냥 통과시켜 놓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인코더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즉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 엔진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얘는. 그걸 해결해 준 게 뭐 코어라는 겁니다. 모멘텀 인코더라는 거죠. 자, 모멘텀 인코더는 자, 일단 학습되는 건 이것만 학습됩니다. A는 두 개 다 학습되는 거였죠. 네, B는 여기만 학습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만 학습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뭘로 되냐면 얘는 학습이 안 돼요. 얘는 학습이 안 되고 이 인코더에 있는 이 인코더의 파라미터가 여기에 계속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모멘텀 인코더 여기 K가 모멘텀 인코더의 파라미터인데요. 여기 Q가 여기 인코더의 파라미터입니다. 즉, 이 인코더 파라미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죠. 얘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얘는 계속 업데이트. 그죠? 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여기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얘는 자기 자신 거에다가 자기 자신 거에 M이 만약에 크면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많이 유지하면서 이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약간만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학습합니다. 얘는 계속 빠르게 학습하는 거고 얘는 좀 보수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백프로페이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얘랑은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발전된 엔진을 가져와서 이제 벡터를 뽑으니까 좀 더 학습도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얘가 뭐 그다음에 이제 심클레어 같은 경우는 너네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너네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인코더로 여기서는 뭐 얘랑 구체적 심플레어 그 다음에 나온 건 얘랑 많이 닮았어요. 얘랑 닮았는데 얘랑 그냥 하나로 가져가도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로 가져가도 된다. 두 개를 같은 걸로 인코더 Q랑 인코더 K를 두 개를 똑같은 걸로 가져갑니다. F. 여기서 아까 오그멘테이션 그죠?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로 T를 썼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오그멘테이션 해주고 데이터를 좀 바꿔주고 그다음에 하나의 뉴럴 넷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이 데이터 통과시키고 얘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비교했죠. 한 번 더 레이어를 하나 더 쌓아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두 개가 같아져야 될 건 같아지고 두 개가 달라져야 되는 건 달라지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대량의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레이블이 필요 있나요? 이미지 레이블을 지금 안 쓰였어요. 그죠? 이미지 레이블 안 쓰였습니다. 이미지 레이블이 없어도 그냥 구글에서 그냥 이미지 크롤링해서 쫙 그냥 수많이 긁어 모아서 얘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학습되는 건 여기 F도 학습되고 G도 학습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어디에 쓰냐면 이 F만 쪽 떼와요. F만 쪽 떼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를 파인 튜닝 해줍니다. 이 F만 떼와서.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더라. 싱클레어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 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미리 프리테인 시켜놓고 파인 튜닝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BYOL이라는 게 있습니다. Bootstrap Your Own Latent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제 아이디어도 뭐 굉장히 많이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모델에서는. 자, 여기 이제 심플레어까지 또 모코까지는 결국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했어요. 그죠?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멀어져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네거티브 샘플이 굉장히 대량의 배치로 필요했습니다. 4096개만큼의 보통 네거티브 또 그 이상의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BYOL은 그런 네거티브 샘플이 없어도 되더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가 두 개가 됩니다. 약간 모코랑 약간 비슷해요. 여기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하나 있고, 여기 타겟 네트워크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크시입니다. 크시. 여기 크시라고 있죠. XI. 그죠? 크시. 자, 여기 온라인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여기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하나의 이미지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쫙쫙 들어가요. 자,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레이어를 더 추가해 준 다음에 얘는 얘랑 얘를 예치가 들어갑니다. 얘랑 얘 이제 엘투놈이 같아지도록 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개가 가까워지도록 여기 세타들이 학습이 됩니다. 세타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세타의 파라미터를 아까 모코랑 비슷하게 여기 타겟 네트워크에 더해줍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아까 그 모멘텀 인코더랑 좀 많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라디언트가 안 흐른다는 차원에서 스탑 그라디언트, 즉 백프로파게이션이 없다. 스탑 그라디언트라는 걸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즉 얘네는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여기 로스, 얘와 얘의 차이가 즉 온라인 네트워크가 타겟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의 그 차이가 로스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학습되고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아까 봤던 모멘텀 인코더와 유사하게 얘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까운 네거티브 샘플이 없어요. 여기 얘랑 같은 하나의 이미지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제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끼리는 서로 가까워지도록 엘주놈이 가까워지도록 얘가 작아지도록만 학습하는 게 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루스가 두 개 져서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90도 돌린 거 이미지 90도 돌린 거 들어갔고 여기서 만약에 뭐 블러된 거 들어갔다. 그러면 두 개를 바꿔가지고 블러된 걸 다시 넣어주고 여기 90도 넣어주고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그냥 만들어준다.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이 없어요. 근데 BYOL은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당시에 대체 얘는 왜 잘 되는 걸까? BYOL 얘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아직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한 가지 가진
가정이 뭐였냐면요. 아, 어차피 BIOL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중간중간 들어가거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뭔가요? 기억나시죠? 여기 배치가 있고 여기 이제 뭐 피처 디멘션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균치고 그죠? 뭐 이렇게 뭐 그 분산 구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 전체 통계량이 반영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통 이미지 넣을 때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샘플을 같이 넣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양이 하나의 이미지, 그다음에 뭐 강아지 이미지 또는 뭐 다른 고양이 이미지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같이 들어가는, 서로 네거티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냐.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통계량이 섞이면서. 그래서 얘가 없어도 되는 걸 거다라고 그때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 없이 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이 이런 배치 단위로 안 돌아가는 그 스태틱을 안 구하는 거를 썼을 때도 잘 되는 논문이 그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그 목표처럼 여기 모멘텀 인코더를 무빙 에버리지를 좀 이제 하는 게 좀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도 나오고 왜 지금 심클레어랑 다른 게 지금 뭡니까? 얘랑 다른 거는 그죠? 얘랑 다른 거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얘를 지금 뭐 모멘텀으로 쓴 거냐 안 쓴 거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심클레어는 뭐 네거티브 샘플이 이제 뭐 없으면 잘 안 되지만 얘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심시암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똑같은 인코더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한 번 한 축 더 해가지고 BYOL과 동일합니다. 네, 모멘텀 인코더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도 잘 되더라라는 거. 즉 모멘텀 인코더 아니어도 잘 되더라. 그래서 지금 뭐 BYOL은 정말 왜 잘 되는 걸까? 뭐 정말 그런 뭐 토이 잘 되는 걸 좀 설명하려는 토이 예제는 있지만 아직은 정말 얘가 뭐 잘 되는 이론적인 분석은 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멀티모달 러닝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런 멀티모달 러닝을 빠르게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